네, 안녕하세요. 채널 NPC입니다. 당신의 주식계 완료되었다. 저희 계속 RFHIC 기업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저희 이거 반기 보고서고요. 반기 보고서 중에서 저희가 사업의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었죠? 네. 사업의 내용을 보셨으면은 이제 재무제표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재무제표에는 여기는 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반기 보고서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누르시면 돼요. 요약 재무 정보와 그러니까 일반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는 이제 연결 기업이 있냐 없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냥 뭐 보통 연결 재무제표를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연결된 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를 누르면 해당 내용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때는 그냥 일반 재무제표를 보시면 되세요. 네, 뭐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만 나옵니다. 그래서 순이익률이 얼마인지, 이익률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거는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시면요. 요 네이버 금융 국내 증시에서 RFHIC 검색하시고요. 종목 분석에서 기업 현황 들어가시면요. 요 내리시면 이제 파이낸셜 서머리 나오죠. 여기에서 지금 이게 반기니까 분기로 볼게요. 2020년 6월 예, 요게 지금 반기 때 나온 정보죠.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18.18이고요.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7.32%, ROE가 2.83%, ROA가 2.0%라고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는 여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는 이제 금액 자체만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같이 보시면 편합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 이제 영업 쪽부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연결 재무 상태표가 있고요. 이거는 뭐였죠? 요거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거고요. 내리면 연결 포괄손익 계산서가 나옵니다. 요거 먼저 볼게요. 연결 포괄손익 계산은 이제 1년 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냐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단위는 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반기보고 같은 경우에는 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요 2분기를 따로 이제 보여주고요.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두 분기를 모아서 누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네이버를 보면 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부터 볼게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18%죠. 네, 순이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73%입니다. 여기 왜 그럴까요? 자, 돈은 벌었는데 지금 비용이 더 나간 거예요. 자, 그럼 비교를 해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자, 제5기 그러니까 제5기는 2019년이고요 6기는 2020년이죠 매출액이 지금 자 작년에는 여기 얼마죠?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100억 350억이었는데 지금 140억이 됐죠. 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50%. 거의 50%죠. 자, 이렇게 거의 50%가 나와버리면 좀 난감하죠. 투자자 입장에서.
네. 그런데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됐죠? 매출 원가는 지금 이거의 반은 105억인데 지금 120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10억이잖아요. 210억에 이제 절반이면 105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 봐요. 지금 105억이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그냥 이제 뭐 비율대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120억이 나왔죠. 그러면은 비용이 10% 10% 하면 15, 한 15%에서 뭐 한 17% 정도 비용은 더 나온 거예요. 비율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래도 우리는 영업이익률이 왜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도 있죠. 자,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잠시만요, 잘 안 보이네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요게 10억이죠. 지금 10억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10억이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15%가 사실상 더 늘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사실 매출액 50% 줄었으면 이것도 50% 줄어야 이제 비율적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요거는 사실 더 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뭐 한 20% 정도 비용 구조가 한 20% 정도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마이너스 18%가 된 거예요. 아마 작년 분기가 뭐 한 5에서 10% 정도 됐을 거예요.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아직 우리는 각주를 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주석을 보지 않았지만 이걸로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지금 매출액이 문제예요. 이거는 매출액이 늘면 다시 영업이익률은 좋아집니다. 영업이익률은 좋아져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저희는 이 RFHIC라는 기업이 매출액이 늘 것인가 아니면 줄어들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도 한번 보고 갈게요. 뭘 보냐, 자, 여기 보면 연결 재무제표 밑에 연결 재무제표 주석이란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비용으로 치면 안 나올 것 같은데. 뭐라 쳐야 될까? 성격별 비용으로 치면 좀 잘 안 나오네. 성격별 비용을, 네, 여기 있네요. 네, 요거를 검색을 하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자, 전반기 비해서 당반기가 요거는 지금 분기 기준이 아니라 반기 기준이에요. 분기가 아니라 반기 기준입니다. 뭐 그래도 대충 뭐 유추할 수 있죠. 왜냐면 반기 기준으로 봐도 지금 반기 기준으로 봐도 자, 누적으로 보는 거예요. 역시 50% 정도 줄어들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단위는 1000원이에요. 여기는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재고자산은 요 괄호 쳐진 거는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변동이라는 게, 이게 마이너스 했다는 거는 이게 비용에서 이만큼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감소했던 거예요. 네, 재고 자산 비용이 감소했다. 네, 그런 말이고요. 사실 요거는 뭐 그렇게 의미있게 안 보셔도 되고,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자, 원재료는 오히려 늘었어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아까 연결 재무제표에서 전반기 대비 당반기에 50%가 떨어졌죠. 근데 원재료가 더 늘었어요. 이거 왜 늘었죠? 이거 왜 늘었어요? 자, 여러분 저번에 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원재료 및 상품의 매입에서 이렇게 됐죠. 저번에 저희가 사업의 내용에서 원재료 네, 여기 보면은 자, 주요 원재료에 대한 상황 변동 추이 2019년 2020년 더 줄어들었죠. 지금 원재료는 네, 줄어들었는데 지금 더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원재료는 지금 금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이 하락했어요. 그런데 비용 네,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원재료가 더 늘어났어요. 전반기보다. 그렇다면은 수량을 훨씬 많이 샀다는 거예요. 자, 네, 많이 샀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번 원재료 가격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서 좀 원재료의 재고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이제 2021년에 다시 또 오를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렇게 확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급여는 내가 100만원을 팔든 1000만원을 팔든 사실 뭐 새로 채용을 하지 않는 한 예, 급여는 사실 변동이 별로 없고요. 이런 것도 사실 변동이 없습니다. 감가상각 이게 뭐예요? 뭐 이제 공장이에요. 공장 아니면 뭐 설비 예, 요런 거고요. 무형자산 상각비 이거 뭐예요? 기술개발이에요. 기술개발 한 거 특허 예, 특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그만큼 비용체를 해주는 거예요. 개발비 계속 똑같이 나가겠죠. 지급 임차료 뭐 월세 똑같이 나갈 거고요. 외주비는 당연히 줄어들지만 이제 외주를 맡기는 양이 더 이제 줄어들수록 단가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딱 절반으로 줄지 않고 이거 절반이면 이제 한 170 정도인데 여기서는 200이 됐죠. 지금 네, 200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제 비용 구조가 올라간 거고요. 지급 수수료는 더 많아졌네요. 그리고 소모품은 뭐 거의 절반? 네, 요거는 거의 뭐 비율대로 갔어요. 그 다음에 재소상각비 뭐 작으니까 그냥 기타 비용 이것도 뭐 거의 뭐 한 절반 네, 절반 됐으니까 비율대로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비용 구조를 봅시다. 자, 총 비용이 자 여기 362 528 사실 절반이기 때문에 260이 됐으면 여기 이게 260이 됐으면 사실 뭐 이제 이익률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260보다 예, 훨씬 많죠. 지금 360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비용 구조가 아주 이제 안 좋아진 거고 결국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용을 보실 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고정비가 있고 유동비가 있습니다. 유동비
우동 아니고 유동이에요. 자, 고정은 내가 생산을 하든 말든 많이 팔든 말든 항상 들어가요. 이거는 내가 적게 만들면 적게 나오고 많이 만들면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고정비와 유동비의 구분을 좀 해보자고요. 자, 일단 큰 거 원재료 및 요거, 자, 이거 당연히 유동이죠. 유동비입니다. 유동.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고정이에요. 자, 이걸 더하면 900, 1400. 예. 그러니까 여기 140이 고정이고요. 여기 320이 유동이에요. 근데 유동인데 예, 원재료 및 상품의 매입을 많이 했어요. 많이. 이건 어쩔 수 없이 많이 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020년에 금액이 싸기 때문에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원래 수요를 잘못 예측하고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재고가 많을 겁니다. 재고가 많긴 하지만 뭐 수주가 있다면 얘기가 다르죠. 여기에서 잠깐 수주 보고 갈까요? 저번에 봤지만, 자, 수주 보겠습니다. 지금 수주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자, 여기 보면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100억, 330억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320억 정도의 재고를 산 거죠.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100억. 네. 320억 정도 산 겁니다. 요거 산 거는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요거? 네. 일단 수주 때문에 산 거예요. 수주 때문에. 수주가 있으니까 산 거죠. 네, 산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단순히 재무제표 보시고 영업이익률은 이렇네? 뭐 이익률은 이렇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사실 별 의미가 없고요. 이 회사에 지금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영업이익률 아무튼 낮게 나왔어요. 낮게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닙니다. 큰 리스크는 아니에요. 왜냐? 지금 320억 수주가 있죠. 그리고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5G 발전이 크게 증가할 겁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는 안 좋게 나왔지만 아마 3분기까지 안 좋게 나올 거예요. 3분기까지는. 그런데 4분기나 아니면 2021년 1분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때 또 주가가 좀 떨어질 거예요. 많이는 아닙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질 겁니다. 이때 이 기업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때 3분기 시점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좀 할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RFHIC. 그런데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안 좋을 때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안 좋으면 사실 좀 다음에 성과가 좋더라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현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현금이 있냐 없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추정 실적 컨센서스에 승부채 비율이 나오죠. 2020년 지금 2분기까지 지났으니까 사실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죠. 세상에 승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50%입니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라는 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금성, 자, 다시. 현금성 부채. 현금성 부채. 마이너스 현금성 자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50%가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요거를 자본으로 나눴더니 자본의 절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 네, 영상이 잠깐 끊겼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설명을 계속 이어갈게요. 여기서 보시면 네, 현금성 부채에서 현금성 자산을 뺐는데 마이너스, 즉 현금성 자산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 기업의 부채율은 얼마일까요? 자, 부채율 봅시다. 부채율이 2020년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부채 비율이 지금 18%죠. 자, 부채 비율 18%에 순부채 비율 마이너스 50%. 이거는 재무적으로 전혀 리스크가 하나도 없어요. 이 기업은 정말 재무적으로는 정말 건전합니다. 어떠한 리스크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떠한 리스크도 없다는 얘기고요. 다시 돌아가서 꺼졌네요. 자, 잠시만요. 네,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걸 봤으면 우리는 사실은 이건 다 본 거죠. 자, 요건 다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지금 순부채랑 부채 비율을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럼 사실 거의 다 본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안 본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주석으로 보는 게 나아요. 첫 번째, 재고자산. 재고자산을 봅시다. 재고자산이 지금 이게 1,000원이죠? 그러면은 100만원? 이거 장부 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1,000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100억, 500? 10억? 다 합쳐서 이제 뭐 한 66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재고자산 660억인데 사실 좀 많죠. 아까 남은 수주 금액이 320억 정도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660억에서 300? 뭐 한 20억을 빼면 뭐 한 340억 정도가 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원재료가 대부분이죠. 이 원재료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안 팔린 게 아니에요. 자, 제품은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원재료가 많죠. 원재료가 많은 거는 다음 내년의 수요를 예측해서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직 수주가 이제 320억이 있고요. 그럼 340억이 되는데 요걸 연간으로 좀 볼게요. 자, 연간으로 보시면 매출액이 연간으로 볼게요. 2019년에 한 1,00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남은 재고가 한 320억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주된 거 빼고요. 320억 정도라고 하면은 뭐 재고자산이 한 30%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도 대충 뭐 한 900 정도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 2021년에는 이제 많이 크죠.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사실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 요거 큰 이유는 5G 산업의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이 기업 역시도 이제 매출액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재고자산이 뭐 요거 기준으로 보면 수주 빼고 그러면 한 600억 정도 남으니까 매출액의 한 30% 정도고요. 매출의 30%고 자, 매출 원가의 몇 프로인지 좀 봐야겠죠. 자, 매출 원가를 봅시다. 매출 원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쉽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재무 분석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또 매출 원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19년에 매출 원가가 지금 680억이죠. 그런데
재고자산이 지금 이제 320억이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의 한 50% 정도의 재고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재고는 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재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재고 리스크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재고 리스크를 리스크로 안 보느냐? 지금 현금이 많아서 그래요. 현금이 많아서 이게 뭐 자산이긴 한데 부채율도 되게 낮고 순부채율도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뭐 재고자산 많아도 이제 뭐 별 뭐 의미는 없습니다. 뭐 여전히 튼튼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기업에 뭐 현금이나 아니면 부채율, 뭐 순부채율이 좀 높다. 그러면 이 재고 리스크가 좀 크게 다가오는 거죠. 이 재고를 못 팔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이 가진 현금이 없다면 요거는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다음으로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어딨죠? 매출 채권, 여기 있네요.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매출액이 잡혀있지만 내가 돈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매출 채권이 이제 정부 금액으로 뭐 한 740억, 그리고 아니죠, 잠시만요. 74억인가요? 잠시만요. 자, 100만원, 1000만, 1억, 10억. 74억이죠. 잠시만요. 제가 설명 잘못했나요? 잠시만요. 재고자산. 아니네요. 네. 순간 제가 설명을 잘못한 줄 알고.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이 지금 74억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지금 한 900억, 1년 매출액이 한 뭐 900억 정도 되는데 여기 74억이면 매출 채권은 10%도 안 되는 거죠. 10% 미만입니다. 그러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리스크 없는 겁니다. 근데 매출 채권이 30%를 넘어가면 이 매출 채권의 구성 요소를 좀 보셔야 돼요. 예. 30%가 만약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연체된 일수에 따라서. 자, 보통 3개월 이내는 뭐 그렇게 연체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3개월 이하는 이 회사에서도 돈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손실률이 0.1%죠. 0.1%. 자, 6개월까지 0.81%.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자, 607, 한 75억 정도 되죠. 75. 이거를 못 받는 건데 여기는 정말 뭐 매출 채권 구조가 튼튼하죠. 자, 여기에서 바로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기대 손실률이 어떻게 돼요? 6개월까지는 0.81이죠. 6개월에서 9개월 어떻게 돼요? 49.08 되고요. 9개월 지나면 100% 됩니다. 1년 초가 100%예요. 이거 돈 못 받아. 돈 못 받는다. 이거 가정하고 지금 손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50%. 예, 50% 정도 받을 것이다. 예, 이렇게 했는데 물건을 실컷 많이 팔아놓고 만약에 이 매출 채권이 많다면 좀 흑자 도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런 기업이 있는데 정말 실적은 좋은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 돈을 못 받아서 매출 채권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는 굴러가지 않죠. 예, 이거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지만 여기는 정말 매출 채권 구조가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전해요? 매출 채권 자체도 매출액의 10% 미만이고요. 그리고 그 10% 미만 중에서도
요 우량 채권, 우량 매출 채권이 거의 뭐 한 90%? 90%에서 뭐 100%? 자, 이 기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냥 다 감가상각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아예 장부 금액이 0원입니다. 0원. 이건 아예 장부 같이 안 넣은 거예요. 이제 9개월 지난 거는. 근데 어떤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안 좋으면 요런 거 이제 뭐 9개월 넘은 거, 1년 넘은 것도 그냥 손실률을 좀 낮추고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줄 것 같으면 진짜 좋지. 뭐 1년 지나서 주는 기업 잘 없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연결 재무제표 들어가서 그러면 뭐 사실 여기서 좀 더 한 거예요. 왜 뭐 다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린 이제는 부채를 지금 안 봤어요. 왜 안 봤어요? 부채 비율이 20% 미만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부채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20% 정도고 순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부채를 봐봤자 그냥 뭐 돈 좀 빌렸겠지 정도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건 뭐 더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네 그냥 뭐 올해 돈을 좀 못 버는 좋은 기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던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고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다 봤죠. 네, 뭐 이렇게 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쭉 넘기시고, 자, 이 연결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현금의 흐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을 팔았어도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을 잡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출 채권 같은 걸로 받을 경우에.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영업 손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에요. 실제 현금이 나한테 들어왔느냐 아니면 나한테서 나갔느냐 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요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그리고 재무 이렇게는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이상적인 흐름만 그렇다는 거고 뭐 이게 아니라도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세부사항을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게 엄청 마이너스죠. 네, 이거 큰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커요. 그 중에서 이거 보시면 당기순이익은 네, 그래도 당기순이익은 아직 플러스예요. 그 이유는 이거 반기기 때문이에요. 이거 분기로 보면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겠지만 반기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합쳤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가 된 거고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이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큰 폭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 납부. 요거는 법인세는 뭐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 이게 뭘 말할까? 이게 뭘 말하는 줄 알아야 지금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우리가 아직 괜찮다? 아니면 좀 위험하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영업현금 활동 흐름이 마이너스네? 아, 이게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역시 여기 주석에서 다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주석에. 영업활동으로 안 나오나요? 나올 텐데. 여기 안 나오네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자, 그럼 변동으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
부채 변동? 안 나오네요. 그러면은 유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출 한번 해보죠. 이거 보통은 나오는데 애들이 좀 건성으로 작성을 했네요. 자,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자산 부채이기 때문에, 자, 현금이 비현금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자산 계정에 현금이 있고 비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금으로 비현금 자산을 사면 자산은 똑같죠. 자산은 똑같이 유지되는데,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컴퓨터 100만짜리 샀다. 그럼 현금 마이너스 100, 비현금 자산 PC 비품이죠. 예, 플러스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이 100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영업 활동이에요. 영업 활동.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단기 순이익에서 손실이 났으면은 이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은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1년 내내 마이너스가 나면은 좀 걱정을 해봐야겠지만, 뭐 한 분기, 뭐 한 반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투자 활동 현금으로 해서 보면, 자, 투자는 이제 마이너스인 게 좋죠. 마이너스라는 게 현금을 써서, 네, 현금을 써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현금이 없는 기업에서 이러면은 좋은 건 아니에요.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업은 현금이 겁나 많죠. 왜냐? 순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아주 현금이 많은 부자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디에 투자를 했을까요? 투자를 어디에 많이 했을까요? 얘가 그런데 사실상 뭐 투자를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왜냐?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자, 투자를 한 게 그냥 임차 보증금 감소, 이건 뭐 사실 뭐 별 의미 없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임차 보증금은 뭐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꽤 쭉쭉 내려오다가 큰 비중 차지하는 거 여기 있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큰 비중 차지합니다. 근데 뭐라 적혀 있어요? 단기 금융상품의 취득.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금을 예금화 시켰다. 예, 이 말이에요. 이거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이 뭐예요 또?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의 취득. 그러니까 역시 현금으로 또 금융 자산을 산 거예요. 이게 금융 간의 투자 회수는 의미 없어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투자랑 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했던 이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사실상 마이너스지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좋은데, 이 마이너스의 뜻은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돈을 갚으니까 현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는 뭐예요? 돈 빌림. 예. 여기서 보시면 얘가 지금 플러스죠. 그러니까 작년 반기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아무튼 플러스입니다. 왜 플러스일까요?
어디에서 돈을 많이 빌렸을까요? 단기 차입금. 예, 단기 차입금 빌렸고요. 또 갚았네요. 그럼 실제로는 요거는 뭐 한 80억? 예, 빌려 갚았기 때문에 80억이고. 예, 또 좀 재생이 문제가 생겨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여기서 보시면,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배당금 지급. 뭐 그러니까 요 80억이 거의, 나머지는 별 의미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현금 흐름 좀 대충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뭐예요? 네. 순부채율이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좀 대충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 문제 있어도 사실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왜냐? 현금 유동성 리스크가 없는 기업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부채율이 한 50% 넘어가고 순부채율이 뭐 한 30% 40% 정도 되는 기업이면 제가 이거 꼼꼼히 볼 겁니다. 이렇게 대충 보지 않아요. 하지만 뭐 이런 재무적으로 아주 건전한 기업을 뭐 그렇게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 한번 쭉 훑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 연결 재무제표를 보실 때는 주석이랑 같이 보시고요. 주석이랑 같이 보시고,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랑도 같이 보셔야 돼요. 사업의 내용 중에서 뭐랑 같이 보면 되시냐면 수주, 원재료, 예, 요거 두 개 플러스 뭐 순부채, 순부채 뭐 한 요정도? 네, 요정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뭐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원래 이제 사업 보고서는 보는 거고요. 그냥 하나만 쭉 보면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보다가 뭐였지? 하고 싶은 건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서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을 해야 이 기업의 향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넓혀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뭐 계속 영상이 잘려가지고 좀 이렇게 됐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실 뭐 이제 보고서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만 더 보면 돼요. 뭐 이제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현황? 네, 요런 것만 더 보시면 되고요. 예, 그거 보고 이제 적정 주가 뭐 계산하는 법, 네, 요런 거 해가지고 하고 한 두세 개 차시 정도 지나면 이제 끝이 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